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어졌다. 어찌나 지금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지 이름조차 문재인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소리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웃기긴 했는데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긴 하지만 많은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해봐야 되는 거는 그거죠. 왜 도대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저 좋은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민주주의를 가장 간단한 말로 한다면 패거리 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패거리 정치,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죠. 자기 편인 사람들, 자기 지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떤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거리들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정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모습이죠. 패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 패거리라고 하는 거, 군중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의 본질이 불안과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패거리들과 묘한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는 패거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패거리라고 하는 건 불안과 공포에 떨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에 이 불안과 공포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죠. 이 패거리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거리 정치에는 항상 희생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지금 패거리들의 분노가 자기를 향하지 않도록, 저 희생자를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희생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그러면 이 희생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희생자들을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적폐이죠, 적폐. 과거의 어떤 잘못을 청산하겠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었던 적폐 청산의 기본적인 대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는 대의였을 뿐인 것이고 사실상 정치 구호에 다르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적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패거리들에게 먹잇감을 선정해 주는 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패거리들의 분노가 자기를 향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 분노의 방향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과거의 정부,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현재 지금 발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분노의 요소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박근혜, 이명박 때문인 것이고 교육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박근혜, 이명박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다하다가 이제는 올해 치러진 수능의 난이도조차도 박근혜 정부의 음모의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올해 지금 치러진 수능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국사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는 것인데요. 얼마나 쉬웠는지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이 유물은 사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뗀석기가 사용된 시대에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5가지 후보가 주먹도끼, 비파형 동검, 덩이쇠, 양부일구, 상평통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공부를 안 한 지가 몇십 년 가까이가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나 그때나 한국사 공부를 했던 것이지 사실상 다 까먹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정답이 1번인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다, 쉽게 냈다라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20번 문제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일단 저 연설이 행해진 정부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딱 처음 떠올랐던 거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통일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저거에 대해 가지고 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 문제가 정말로 출제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 가지고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연설이 어떤 정부에서 했는가는 별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기 5가지를 한번 보세요.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4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저게 각각의 어떤 시대에 속하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다 지우고 정답이 5번이다 풀 수 있겠죠. 서울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 자체를 조롱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역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저런 식의 문제가 지금 수능에서 출제가 됐다. 한 문제도 아니고 2문제 가까이나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조롱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현재 지금 수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4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수준은 돼야 되는 것인데 저 지금 한국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 2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능이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변별력이 생길 수가 있냐. 그리고 조국 사태를 우리가 거쳐가지고 정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 수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런 식으로 지금 수능을 쉽게 내가지고 어떻게 지금 애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변별력을 알 수가 있냐. 그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비판의 원인을 어디로 지금 돌리고 있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론사가 바로 민중의 소리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사 교육 강화한다던 박근혜가 비전해 한국사 수능 황당 플레이. 수능 한국사 문제가 쉽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 탓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지금 수능을 내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무슨 뭐 뒤에 검은 세력처럼 존재해가지고 수능 출제위원들을 갖다가 조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것인데 도대체 민중의 소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출제가 된 수능이 쉬운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실제로 지금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수능 한국사 문제가 쉽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 탓이다 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20번 문제와 같이 한국사 문제가 쉽고 단순하게 출제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는 쉽게 출제한다 라고 하는 교육 방침을 정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민중의 소리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수능 문제가 쉬운 거라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논란이 크게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정부였습니까? 아니 수능 출제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그 말을 다 지금 막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민중의 소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 얼마나 이게 막 강력한 존재인 것인지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들의 머릿속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정권 내내 보인 바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 왜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다 모든 것들을 박근혜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피노자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모든 지금 산나만상에 박근혜가 다 깃들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쌌던 정체성의 논란,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체성의 논란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우주의 기운 뭐 어떤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막 편집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무슨 뭐 청와대에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구판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프레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라고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정체성에 대한 논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요. 양심이 없는 겁니까 정말로? 저는 이번에 한국사 이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 정치의 끝을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가 이제는 수능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 거 그것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탓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쩌다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 정말로 언론사들이 어쩌다가 정말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냐. 정말 제가 기가 찼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사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언론사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익을 지금 막 받고 무슨 뭐 먹을거리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패거리 정치를 지금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에요. 민중의 소리는 저런 식의 무슨 뭐 대통령 지금 기관지 같은 저런 기사를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